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얘기해 볼 것은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평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속한 사무실에 대한 평판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나에 대한 평판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마인드에 따라서 스스로 얼마든지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상에서 나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방법은 업무 중에 상대편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나의 이미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지, 어떤 사소한 모습들이 작지만 꾸준히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얘기에서는 뒷박은 빼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잘 몰라서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실수, 약간의 배려심만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 잘못된 생각으로 제사를 깎아먹고 있는 행동들, 각 상황별로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부동산의 물건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를 할 때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전화를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손님으로 생각합니다. 물건의 대략적인 위치와 장점들, 기타 물어보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전화를 끊을 때쯤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뭔가 이쪽 표현과 생리에 대해서 익숙한 느낌이에요. 전화번호로 구글링을 해보니까 인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전화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내 손님 중에 맞출 수 있는 손님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전화로 한번 물어본 것 뿐이에요. 악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광고는 내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서 고객 보시라고 한 거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걸 알았다면 한두 번 거래했던 사람도 아닌데 상대방을 만나보기도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안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해당 부동산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물건은 공동중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은 공동중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손님인 척하고 나한테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빼갔다는 이 찝찝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상대방 물건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는 처음부터 자신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밝히고 어디에 있는 어떤 물건을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공동중개가 가능한지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이 두 번째 상황은 주로 오피스텔 안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입점해 계신 분들에 관한 얘기예요.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임차인 측 부동산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건을 보러 간다고 하면 상대방은 기다려요. 그런데 안 옵니다. 일과 시간 중이라면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퇴근 시간 약간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다들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안 오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도 손님을 기다리다가 결국 못 만났거나 손님하고 얘기하다가 뭔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거기는 일단 패스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를 돌고 있는 거죠. 자, 반대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퇴근 시간 이후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늦게 끝나는 이런 일이 일상이죠. 기다립니다. 이분들 중에서 매너가 좋은 분들은 조금 늦었다고 상대방이 전화해서 재촉하거나 언제 오냐고 꼬치꼬치 묻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손님을 옆에 태우고 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 안 옵니다. 한참 후에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손님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허탈하죠. 개 중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입점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특정 블럭 안에서 전속 물건 위주로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려의 문제예요. 간다고 했다가 사정상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점부동산 안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까지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못 가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대방 측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해서 못 가게 될 것 같다고 바로 통보를 해주시는 것이 매너입니다. 조율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악의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을 좀 헤아리셔야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동중개로 물건을 보게 됐어요. 나도 그 건물주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데 미처 체크를 못했던 물건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매너상 공동중개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때
별로 조율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물건지 측 부동산에서 조율을 쉽게 못해요. 답답하죠. 내가 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나도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건물주한테 살짝 전화를 해봅니다. 비매너 행동이죠.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못한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상대방 중개 의뢰인이 된 그 건물주한테 상대방 동의 없이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그거를 실천으로 옮겼다는 것은 자신감이나 영업력으로 포장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례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면 되느냐? 그렇죠. 하지만 조심스러워야죠. 정말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기가 건물주와 친분이 좀 있으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만큼은 양쪽에서 같이 좀 어필해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요. 사실 친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이것도 조심스러운 행동이에요. 상대방 일처리가 답답하다고 대놓고 상대방 중개 의뢰인한테 따로 전화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조율된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무례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공동중개망에 물건을 올려놓고 내가 손님하고 보러 가서 계약을 하겠다는데 물건지 측 부동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확답을 하루 이틀 질질 끕니다. 자기들도 손님이 있는 거죠. 자기들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이 할지 말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기 손님이 결정할 때까지 일단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동중개로 물건을 보러 갔는데 물건이 좋아요. 손님이 계약하겠다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물건이 자기 물건이 아니래요. 같은 사무실에 있는 선배 물건이라서 계약해도 자기한테 남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중개보수를 나눠주시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돕기는. 공동중개망에 물건 올려놓고 손님 다 보여준 다음에 계약한다니까 그때 가서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사람들, 그때 가서 대놓고 돈을 달라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정말 사람 허탈하고 짜증나게 만들죠. 두 번 다시 공동중개 하고 싶지 않은 유형입니다. 교통이 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공동중개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동산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교통이라고 하는데 중개부서가 몇 천만 원이 넘는 큰 건에서는 부동산 두세 개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이 통용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대방과 미리 협의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정당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공동중개망을 보고 어느 오피스텔 301호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301호는 지금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 실제로는 401호를 보여줘요.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평수의 가격 똑같고 향도 같으니까요. 한층 차이죠. 다음날 손님이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물건지 측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 손님이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죠. 그런데 그때 물건지 측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거 우리 물건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물건은 계약이 됐고 301호는 옆에 있는 부동산 물건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지 측 부동산이 매너가 좋다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나중에 잘 되면 밥이나 한번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죠. 밥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옆에 있는 부동산 물건이긴 한데 내가 중간에서 컨트롤 안 해주면 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 손님한테 받는 중개보수를 반 나눠주면 내가 중간에서 연결을 잘 해볼게.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소는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고 중개보수를 받죠. 때로는 정반대의 고객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소끼리 공동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거를 공동중개라고 부르는 거고 공동중개망은 그걸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공동중개망에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올려서 남의 고객한테 현장까지 안내해줘 놓고 계약을 하겠다니까 그때 가서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사람들, 이제 와서 자기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도 못하고 손님 날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 고의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제까지 내 물건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계약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라면 연결해 주시고 밥 한번 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고맙고 매너 좋은 분들께는 밥이 아니라 술도 살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공동중개망 자체가 자기 물건 올리는 곳이지 남의 물건 올려서 다른 부동산 낚으라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부동산을 낚아.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려워도 매너 지키면서 일하고 서로 기분 좋은 상황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스스로 포기만 안 한다면 이런 분들이 오래 가시는 거예요. 이 경우는 더 고의적인 행동이에요. 자기 살을 스스로 다 깎아먹는 아주 근시안적이고 아주 질 나쁜 행동입니다. 이거를 하시다가 정도를 벗어나면 정말 지역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풀옵션 단기임대에서 주로 나오는 상황인데, 풀옵션 단기임대는 그 특성상 부동산에 물건들이 막 뿌려지죠. 단기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나오자마자 이게 에이스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요. 번지수만 보면 물건을 보지도 않고 이게 오늘 안에 빠질지 이틀 안에 빠질지 감이 딱 옵니다. 그죠? 그리고 단기임대 특성상 임대인이 잘 안 나오죠. 부동산에서 대리로 계약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일부의 중개업자가 마치 손님이 있는 것처럼 임대인 측에 자기 돈으로 가계약금 10만 원을 걸어요. 계약하겠다는 손님이 실제로 없는데도. 잠시 후에 진짜로 손님이 있는 부동산이 전화하면 임대인은 물건이 나갔다고 하겠죠. 손님이 있는 척 자기 돈으로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물건을 하루 동안 독점하는 거예요. 다음날까지 자기가 계약하지 못하면 그 물건을 공동중개망에 올립니다. 다른 부동산 손님이 일단 보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님이 3일 뒤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썼다가 문제가 좀 생겼는데 어쨌든 3일 뒤까지는 우리 쪽에 권한이 있으니 임대인 측 중개 수수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그쪽 손님이 입주할 수 있도록 물건을 그쪽에 양보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양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집 만두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요. 참고로 만두는 생후 10개월 된 말티스입니다. 풀을 좋아하고요. 양배추를 특히 좋아하죠. 오도독 오도독. 양배추 훔쳐먹는 걸 보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미 겁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모자 관계로 추정되는 개 2마리가 양배추밭 하나를 통째로 작살내는 영상도 있어요. 와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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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스케일 면에서 10개월 된 우리 만두는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양보를 한다고요? 우리 만두만한 스케일에 만두 같은 소리예요. 손님이 물건을 이미 봤는데 그게 에이스인데 손님한테 계약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임대인한테는 마치 자기 손님이 입주 날짜가 하루 정도 바뀐 것처럼 얘기하고 중간에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풀옵션 단기 임대는 임대인 측 중개보수가 많지 않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먹고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개발해냈다고 막 자화자찬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매너 행동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스스로 왕창 깎아먹고 여러 사람들을 기만하는 아주 교활한 행동이에요. 이번 달까지만 중개업하고 다음 달에 접으실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의보다는 주로 실수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중개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신입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사장님들이 이거를 우선적으로 교육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장님들이 이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일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수해서 잘못된 오해를 사게 되고 지역에서 오래 일한 선배들한테 개념이 없는 초짜 중개업자로 뒤에서 낙인 찍히는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부동산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켜져온 룰이자 불문율이에요. 작년에 저희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동중개로 계약서를 쓸어 나간 자리에요. 저희가 임차인 측이었습니다. 물건지 측 실장님이 계약서 작성하는 동안 건물주가 저희 측 소속공인중개사한테 그런데 그쪽은 어느 부동산인가? 우리 3층도 나와 있는데 좀 빼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때 FM 답변은 예, 감사합니다. 이쪽 실장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부동산인데요. 여기 실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손님 모시고 같이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게 정석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속공인중개사가 벌떡 일어나서 명함을 건네줬어요. 건물주가 공실 내용을 불러주니까 받아 적었고요. 계약이 다 끝나고 상대편 실장님이 화가 엄청 났죠. 그리고 밖에서 저한테 항의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왜? 이건 누가 부동산을 더 오래 했고 누가 더 잘했고 뭐 이런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 우리 쪽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한 걸까요? 우리 소속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대표인 제 잘못입니다. 직원이 여러 명 있다는 핑계로 이런 것들을 제때 알려주지 못하고 제때 챙겨주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주 개념 없는 초보 중개업자로 누군가에게 낙인 찍힐 뻔한 그런 사건이었죠.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입사한 지 10년이 넘은 직원과 7년 차가 되는 직원과 올해 들어온 직원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회의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교육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일상 업무 중에서 각자 그 직원들의 경험치와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을 중간중간 알려주고 교육하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특정 직원한테 당연히 알려줘야 할 것을 까먹고 가르쳐주지 못한 채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저희 직원들은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하나씩 영상으로 남겨서 직원들이 각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 직원도 제 말을 듣자마자 바로 사과를 했고요. 입주하는 날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그 부동산에 찾아가서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과를 받아주시고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흔쾌히 이해해 주셔서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한 그 행동이 고의적인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고의는 아니더라도 항의를 받았던 그때 이미 계약서는 썼으니까 거기에 갔던 소개의 목적은 달성을 했잖아요. 그죠? 고의도 아니고 민망하니까 그냥 대충 쌩까고 빨리 가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지역 안에서 다른 부동산 사무실과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해 나간다면 3년 뒤에 전화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떨까요? 그때도 이 지역에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재밌게 일하고 있을까요? 뭔가 좀 아니면서 뭔가 좀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너와 에티켓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많고 많은 중개업소들 사이에서 하나하나 내 편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소소한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라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너무 당연한 것들은 오히려 실천하기가 더 어렵죠. 혹시라도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20년 가까이 중개업으로 먹고 사는 제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나 제 사고방식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님들은 한 번쯤 들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